펀드 매니저와 함께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템피스트 투자자문의 권영일 주식운용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랩 어카운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참 잘 나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정부 규제가 좀 들어오고 좀 주춤하는데 요즘 수익률이 어떤가요, 그쪽이? 어제 한국경제신문에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최근에 자문사들 전체 평균 수익률은 시장들이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수익률은 아니고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랩어카운트 수익률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이제 자문사들이 자동차, 정유, 화학업종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자문사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정유, 화학업종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정유, 화학주에 투자하지 않은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역발상 투자 개념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유, 화학주가 좀 주가가 좋지 않았을 때 반대급부인 역발상의 관점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갈 거라 예상했지만 그런 쪽도 실제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익률이 실패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응을 했을 때 주도주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역발상 관점에서도 실패된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잡은 자문사들이 실제로 수익률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화학, 정유라고 하더라도 섹터 내에 주가가 차별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문사가 좀 최근에 수익률이 잘 나온 몇 군데 자문사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은 그런 자문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몸담고 계신 자문사에서는? 지금 템피스트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운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자문형 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아주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 소프트 패치냐 아니면 라지 패치냐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세에 대해서는 현재는 6월 말, 7월 말까지도 길게적으로는 봤을 때는 좀 약세일 것 같다. 그게 이제 급격한 폭락이라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리스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장이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3분기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다시 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에 대해서는요. 예. 그럼 지금 장기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십니까? 지수 예측은 사실 잘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여쭤보신다니까 2,0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실제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금 운영했을 때 주식 비중을 거의 99%로 들고 있었거든요. 1년 내내. 작년도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9% 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주식 비중을 거의 90% 이상으로 들고 있은 적이 많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올해까지는 강세장이지만 내년을 또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벌써? 내년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주식 비중을 높게 들고 계속 운영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템피스트 투자자문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sek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섹터별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자동차, 정유, 화학 업종이 계속해서 좋아요, 사실은요, 올해까지는. 그러나 내년을 봤을 때는 지금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화학 업종이 정유보다는 좀 좋아 보이고, 그런데 자동차, 정유가 다 전반적으로 업적은 좋지만, 실적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금 물가 상승 관련해가지고 어떤 긴축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 문제, 유럽 문제, 이런 쪽에 관련된 매출 구조가 그쪽으로 포지션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받는다면
좀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빠지는 부분들을 저는 내수주,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해외에서 아예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요즘 뭐 제약주가 이슈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약주도 내수수로 볼 수 있죠. 지금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 뭐 셀트리온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주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제약주가 ROE가 20%씩 3년 이상씩 막 계속 지속됐던 기업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제약주가 안 좋은 상황인 게 아니라 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건강보험, 국민의 보건산업이랑 관련돼 있는데 정부기관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조적으로 할 거라 봐요, 사실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판매를 허용한 부분, 이슈 같은 부분은 좋은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 같은 ROE 수준을 다시 달성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게 아니면 최근에 SK케미칼, 녹십자 같이 그런 규제에 관련 없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네. 종목에 대한 얘기 제가 여쭤보기가 그렇고요. 괜찮나요?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에 뭐 네. 주변에서 뭐 친한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와서 오늘 지금 내가 뭐 사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에이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너무 큰 기업 말고는 좀 이렇게 중견 기업, 개인들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시가총액 1조 이하 기업은 사실 잘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운용하시는 게 아니라 예, 뭐 보면 또 추천 괜찮은데 우리가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주. 뭐 그런 종목도 괜찮고요. 소형주요. 지금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 추이를 보면요. 대기업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이제 중소기업이 많은데 코스닥에 있는 기업의 한 60% 이상, 아마 70%는 될 겁니다. 다 IT 관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앵커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IT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종목만 간단히 한 말씀을 하고. 영업무역 괜찮을 것 같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으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동부화재 그 정도 의류보험 이렇게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템피스 투자자문의 권용일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